현수막 이중잣대 논란 그런 시비로 굉장히 또 시끄럽습니다. 화면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됐던 건 바로 이 현수막입니다. 조국혁신당이 부산 수영구 이제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 지역구에 내건 현수막인데 내란 수계 윤석열, 내란 공범 정연욱 뭐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연욱 의원도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어떤 현수막을 맞불 차원에서 내걸려고 했는데 선관위가 여기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걸지 마라. 불허 통보를 한 겁니다. 왜 이건 되고 왜 저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건지 선관위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유권자가 봤을 때 이재명은 안 된다라는 그 현수막은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 선거 운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건 불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정연욱도 내란 공범 이 현수막은 다음 총선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낙선 목적의 사전 선거 운동이라 보기 어렵다라는 어떤 판단, 해석을 내놨습니다. 사실 좀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권에서는 바로 편파적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중앙선관위가 편파적인 결정을 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선관위가 무슨 권한으로 탄핵 심판이 인용되어 조기 대선이 벌어질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유죄 판결이 확정돼서 출마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상정을 하지 않았는지 이러한 중앙선관위가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아닌가. 최병우 의원님, 지금 권성동 권한대행의 목소리도 이제 마찬가지지만 결국 선관위가 이재명 대표의 출마를 전제로 그리고 조기 대선이 열릴 것이라는 걸 전제로 얘기한 것 아닌가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정상적이라면 네. 사실은 대선은 한 2년 4개월쯤 남았습니다. 네. 그렇죠. 2027년 3월에 대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선관위 논리대로라면 정연욱 의원에 대해서 뭐 내란 공범 얘기하는 건 총선이 많이 남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정상적이라면 대선도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선관위 말이 다 맞으려면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이재명은 안 됩니다. 이게 안 되려면 네. 첫 번째 조기 대선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조기 대선이 있다는 거를 선관위가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단언할 수 있죠? 아무도 단언할 수 없는 걸 선관위는 지금 단언하고 있잖아요. 조기 대선이 있다는 거를. 그다음에 조기 대선이 설령 있다고 치면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후보가 될 거라고 선관위가 생각하고 있나요? 그것도 굉장히 어폐가 있는 얘기예요. 왜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그때까지 뭐 예를 들어서 선거법 재판이 확정될 수도 있어요. 네. 그것도 확정될 수가 있는 거지 확정된다고 누구도 얘기할 수는 없지만 선관위는 어떻게 알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저 다음 조기 대선이 있고 거기에 이재명 그 대표가 후보가 될 거라는 걸 전제하지 않으면 저런 식의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구자룡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자의적일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다. 그 부분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지금 조기 대선이라는 건 탄핵이 인용되고 조기 대선이 벌어지고 민주당의 후보로 이재명이 되고 나서의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 중간에 이재명은 사법 리스크를 그때까지 피할 것이다라는 것까지 네 개를 지금 선관위가 예측을 하고 있어요. 희망을 하는 건지 예측을 하는 건지 알 수 없는데 정연욱이라는 의원은 그 지역구의 다음 선거에 나오는 게 확정이에요. 그리고 사전 선거 운동이라는 거는 그 선거로부터 어느 기간 동안에 안 된다라는 범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열려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라는 건 선관위가 굉장히 자의적인 것이죠. 근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고 그것도 심지어 경선이나 이런 것들은 투표도 있고 판결도 있잖아요. 이거를 선관위가 저런 식으로 했다는 거는 굉장히 편향됐다라는 걸 스스로 드러내고 비판받을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산 지역구입니다. 부산 네. 지역구에 저런 플랜카드를 건다고 했는데 중앙선관위가 제지를 했다 이런 내용인데 어떻게 보세요, 김 의원님? 저희들도 선관위에다가 현수막 걸 때마다 선관위에다 문의를 합니다. 네. 저희들도 걸으라고 김은혜 의원 내란 공범이 될 것입니까? 탄핵 투표에 동참해 주십시오. 지역구에? 지역구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에서 걸어도 된다 이렇게 걸었거든요. 저는 국민의힘 측에서 선관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부정적인지 모르겠어요. 지난 선거 때 저도 2.2%로 떨어졌습니다. 아마 아슬아슬하게 떨어진 사람이 민주당이 훨씬 많습니다. 예. 국민의힘이 아슬아슬하게 떨어진 게 아니라 민주당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0.7% 떨어졌어요. 네. 그래도 다음 날 승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떨어진 국회의원 후보들도 어느 누구도 선관위 이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선관위 시스템을 믿는 거죠. 이 세계 강국인 대한민국에 특히 인터넷 강국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저는 기본적인 신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지만 선관위도 입법, 사법, 행정 쪽에서 세 사람씩 추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원장은 호선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뽑는 거예요. 가장 민주적으로 운영하려고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건데 이상하게 국민의힘은 지속적으로 선관위 하나하나 행동에 대해서 부정선거 음모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시각이 비슷한 거죠. 냉정히 한번 보십시오. 그동안 선관위의 행동과 그다음에 결과 이런 걸 보면 훨씬 더 우리 측에서 민주당 측에서 이의제기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저희는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이니까. 그리고 선관위가 그동안 해온 중립성과 공정성을 믿는 거죠. 저는 그 큰 틀에서 그냥 말씀드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끈끈이 말씀드리기보다는. 쟁점은 부정선거 쟁점이 아니라 자의적 해석 쟁점이잖아요. 전혀 다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다 마찬가지라는 건 논리가 아니죠. 선관위는 독립적이니까 믿어주자 이거죠. 자, 잠깐만요.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 보겠습니다. 이런 논란이 사실 처음은 아닙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많은 비판을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2020년 4월 총선 때는 친일 청산 투표로 심판하자. 이걸 선관위에서 허용했고요. 민생 파탄 투표로 막아달라라는 현수막은 선관위에서 불허했습니다. 그러니까 친일 이건 국민의힘 프레임. 자, 민생 파탄 이건 전 정권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 정권을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였기 때문에 서로 이제 주장하고 내걸었었는데 한쪽은 허용, 한쪽은 불허. 그리고 21년 4월 7일 보궐선거에서도 일합시다는 허용을 해줬습니다. 근데 내로남불, 위선 이런 단어들은 불허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논란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특히 3년 전에 또 재보궐선거 때 편파성 논란, 선관위에 대한 편파성 논란 크게 불거진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건지 저희가 직접 설명차 싱크를 좀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일합시다를 기호 1번 연상시킨다며 저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의 아래를 제보하는 바입니다. 중앙선관위가 무능한 정당, 내로남불 정당, 그리고 위선 정당 그런 민주당이 연상된다고 이미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내로남불이 사실 내로남불 하면은 국민의힘이 전매 특허죠. 내로남불에. 예, 그걸 갖다 어디에다 얘기를 합니까? 순수하게 투표 참여 운동을 하라는 게 선관위의 지금 그 발표인데 그걸 또 저렇게 해석을 하시는 참 신기한 해석입니다. 저희가 특별히 이 내용을 준비한 것은 지난 이 총선 직전에 TBS가 캠페인이었죠. 일합시다라는 걸 진행을 했었는데 이게 민주당 숫자 기호 1번을 사실상 암시하는 사전 선거운동 아니냐 이런 의혹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논란이 됐던 것이 왜 논란이 됐냐면 이때도 총선 석 달 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석 달 전에 이런 운동을 펼치는 게 사전 선거 운동이다. 이런 얘기였는데 지금도 조기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서 이런 현수막을 낸다는 게 문제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간적인 측면도 아니 총선은 확정적입니다. 그렇죠? 대개 이제 그 2020년 4월에 뭐 총선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건 다 법령에 규정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총선을 몇 개월 앞두고서 이제 뭐 특정 방송에서 그것도 김어준 씨가 어찌 보면 좌지우지하는 그런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방송에서 일자를 내세워서 민주당 기호가 1이니까 그러면서 일합시다라고 그러면 그게 오해를 하는 게 정상입니까? 안 하는 게 정상입니까? 저는 시청자분들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불과 석 달 전에 했던 저런 것도 허용이 됐었어요. 그런데 허용이. 문제는 그렇죠. 그게 허용이 됐는데 문제는 조기 대선이 있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지금 아직 결정난 건 아니죠. 아니 네. 결정 자체가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어요. 네. 현재는 이미 아직 공판 준비 기일조차 진행도 안 돼. 변론 준비 기일조차 진행을 안 했는데 조기 대선을 지금 연상을 하면서 그것도 후보가 이재명 대표 이건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그냥 뭐 선관위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뭐 법적으로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지 말고 시청자분들도
저 두 가지 선관위가 내린 결정 그리고 과거의 결정을 보면 이게 편파적이다 아니다 정도는 저는 충분히 시청자분들도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윤조 변호사님, 네. 그리고 특히나 21년 4월 보궐선거 때 나왔던 일합시다 같은 경우에는 색감도 당시에 이제 노란색과 파란색, 지금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색감을 노란색을 쓰진 않지만 당시에는 파란색과 노란색이 섞여 있었잖아요, 당명에. 그래서 이제 TBS의 일합시다도 노란색과 파란색을 섞어서 표현하는 바람에 더 큰 오해를 사실 불러왔던 것도 당시에도 지적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논란이 있었던 거는 분명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선관위가 또 법을 해석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 제재를 받는 또 정당 측, 또 진영 측의 입장에서는 왜 우리한테만 이러냐라는 논란이 계속해서 반복됐던 것 같아요. 사실 일례로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이 각 지역을 돌면서 민생 토론회라는 거 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에 그때도 야당 측에서 그리고 시민단체에서도요, 이거 사전 선거 운동 아니냐 이런 불만 많았습니다. 그러나 선관위에서는 딱히 문제 삼지 않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그때도 선관위가 불공정했다라는 시비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를 뭐 구속하라든지 뭐 처벌하라든지 관련된 현수막은 지금도 허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전 선거 운동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해석이 된 거거든요. 사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은 불공정한 거 아니냐, 그런 현수막은 허가를 해주면 안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신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실은 보는 잣대에 따라 또 보는 시각에 따라 조금씩 그 해석에 대해서 불만 양상들은 늘 있어 온 것 같습니다. 최병우 위원님, 국민의힘이 예민한 겁니까? 아니면 선관위에 내부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겁니까? 왜 이런 논란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아니 이게 단 한 번이라고 한다면 저는 뭐 국민의힘이 오해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선관위가 여러 차례 그런 일이 있었고, 저는 아까 말씀하신 바로 뭐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 무슨 토론회 이런 것도 저는 선관위가 지적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이 각 지역에 가서 뭐 이런저런 공약을 쏟아내는 거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자, 그런데 그것도 안 하고 저런 것들은 또 제 기준으로 보면 거꾸로 해석하고 그런 것들은 저는 시청자분들도 충분히 이재명은 안 된다는 게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대선 후보가 안 된다는 겁니까? 대통령이 안 된다는 겁니까? 알 수 없는 저런 식의 것도 불허한다. 그러면 어떤 거를 하는 거죠? 정연욱은 내란 공범이다 그러면 정연욱 의원은 앞으로 총선에 출마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건가요? 너무 자의적으로 또는 어떤 정파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을 네. 선관위가 간과하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때로는 방관하거나 때로는 거꾸로 해석하거나 이런 부분을 문제 삼는 겁니다. 어떤 진영적 사고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구 변호사님, 오늘 이 선관위가 그래서 이 문제가 좀 논란이 되니까 다시 한번 회의를 통해서 결론을 좀 내려보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거든요. 번복될 여지 좀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 가능성이 좀 미미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심도 있게 논의를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에 난 거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심사숙고했다 이런 이제 근거 쌓기 이 정도로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도 한 번 있었던 일도 아니거든요. 게다가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위축시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 해석에 있어서 자의가 들어가면 안 돼요. 여태까지 선거법에 있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을 해왔기 때문에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김경수 지사가 유죄 판결 받았을 때 두 꼭지였어요. 댓글 조작 사건, 하나는 센다이 총영사 매수 이해유도 그 부분, 근데 1심에서 유죄했다가 2심으로 이제 매수 이해유도의 행위는 인정되지만 무죄가 됐어요. 법리적으로. 왜냐? 다음 선거에 후보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니까 굉장히 좁게 봐요. 다음 선거와 그때의 후보가 결정됐을 때만 매수 이해유도의 대상이 된다.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은 다음 선거도 언제 할지도 모르겠고 후보도 결정되지 않았거든. 근데 범위를 굉장히 넓혀가지고 국민의힘에서 거는 현수막은 안 된다라는 거는 표현의 자유를 너무 위축시키는데, 이 한 번의 행위면은 그냥 그런가 할 텐데 방향성이 보이거든요. 너무 반복됐기 때문에 그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은 선관위가 의심받을 부분이 충분히 있다 생각합니다. 네. 현수막 걸 때 사실은 현수막 문구를 어떻게 만들까라는 능력과 어떻게 보면 재치도 필요한 거죠. 아까 일합시다도 그때 되게 박수를 마셨어요. 분명히 선관위에서 지적은 안 당할 거다. 하지만 연상은 되잖아요. 그게 능력이죠. 그거 TBS가 한 건데요. 캠페인의 능력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재치 있으면서 위트 있고 어필할 수 있는 문구를 어떻게 이쁘게, 또 디자인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선관위가 개입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백을 잘 파고들어서 잘 만든
캐치프레이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징하게 확인을 좀 하려면 여권에 유력한 대선 후보도 한번 여권에 유력 대선 후보 안 됩니다라는 성관이 가장 해석을 여권에 한번. 유력한 대선 후보가 없어졌어요. 예, 개인 의견이시죠? 알겠습니다. 자.